근데 그 교과서가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2022 교육과정이 그걸 강조하라고 교과서에 지침을 준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교과서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교육과정 특강을, 그 마스터반을 안 들으신 분은 이제는 들으실 단계입니다. 초수 선생님들도 더 이상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들으시고 거기에 빈칸 이렇게 있는 것들이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 전에 공부할 때 약간 안개 속에 뿌였던 것 같은 게 교육과정이 이제 완벽하게 선명해졌다. 그리고 이제 요만큼 여기 키워드들 이제 헷갈렸던 것들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문장을 외워야 되는 줄 알았었는데, 지금은, 키워드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약간 확실하게 알고, 빈칸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맥락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익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반을 같이 이렇게 연동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있구나. 그래서 2025에서 이 문제가 나왔구나. 이제 이런 게 설명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지에 대한 확신이 안 생겨요. 근데 확신이 안 생기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분량은 제가 막 줄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쩌면 이 교과서반이 그걸 조금 늘려드리는 반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쭉 들어갔다 나오는. 근데 심화의 성격이라기보다는 2025 문제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더 들어가야 할 부분들을 이제 좀 선별해서 거기는 더 보겠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안 중요한 게 나오진 않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게 나와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 계속 똑같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음악이론 교과서의 전반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속학 분석부터 들어갈 거예요. 보통 의식음악부터 항상 들어갔었는데 의식음악, 정악, 민속학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다 의식음악이랑 정악은 바삭한데 이제 민속학 오면 지쳐가지고 그냥 이제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헤비하니까 그 뒤에는 막 흐려져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보자 여기는. 그래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속학을 먼저 들어갈 거고요. 이게 목표 진도예요. 매주 목표 진도를 제가 알려드리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첫 줄을 보시면 이게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보여드렸고, 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여기 내용은 사실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앞에 서양음악 분석 반이랑. 그래서 간단하게 방금 말씀드린 1차 변별력 문항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교과서에 근거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냐. 자, 우리 그거 찾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어디를 더 해야 될지. 그러면 이제, 근데 그게 교과서에 나온 걸로만 해결이 되는 파트도 있고 안 되는 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파트는 제가 보충 자료를 드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봐놓으시면 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흐름을 봐놓으시면 단어들이 튕기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올해 문제처럼 판소리 문제 묻다가 타령이 나와도 이게 그냥 거기 부분에 제목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배경 지식을 우리가 좀 갖추자 하는 건데 그 배경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서 교육과정 하면서 제가 요 삼각형을 그려드렸잖아요. 요 삼각형이 뭐냐면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 삼각형이 있죠. 여기에 원리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맥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활용이 있어요. 자, 교과서는 원리와 맥락과 활용을 다 담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다뤘던 것보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많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 거기는 더 들어가야 되는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더 들어가야 되는지가 지금 일단 요 파트가 좀 더 들어가야 할 파트입니다. 그 이전에 그리고 이제 요 원리에 대한 부분도 뭐 악기의 원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는 메커니즘 또는 그거를 연주할 때 방식의 원리, 이조나 변조의 원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하는 게 필수적인 원리들. 그래서 원리를 문제를 낸다고 하면 장단이 2소박과 3소박이 있어요. 그거 다 원리예요. 그쵸? 음악의 핵심 원리죠. 그 국악이 서양음악과 좀 차별화되는 어떤 개념은 소박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서양음악이 그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리듬을 만드는 인식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서양음악 같은 경우는 디비전 합니다. 나누는 개념이에요. 근데 서양 국악은 약간 쌓아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원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을 도와드리는 게 이제 이 원리 파트에서 오늘 하는 음악 이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음악 이론 파트는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음악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3분 손익법 문제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문제를 생각보다 틀리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것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도. 그러니까 이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식의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방면의 실습이. 그래서 그런 식의 원리를, 그냥 원리를 묻지 않고 항상 원리를 적용하는 식의 문제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그거에 맞춤형 문제로 우리가 이제 다뤄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주로 이제 연습해보는 건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때 더 많이 연습하겠지만, 이 반에서는 어디를 포커싱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비춰드릴 거예요, 제가. 그리고 거기에서 더 많이, 더 깊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삼각형의 교육과정을 만든 어떤 핵심 아이디어들에 근거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교과서를 본다. 그러면 일단 낙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교과서 반에서 우리가 다 봤으니까 아시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 종합해서 주제별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오늘 이제 살펴보는 그 기출문항, 복기문항을 살펴보시면,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면 답이 그대로 되는 파트가 나오지, 아예 생판 새로운 게 문제로 절대로 2차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나오면, 요 주제, 요 주제, 요 주제, 요 주제에서 나와요 하고 이렇게 좁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시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1차 끝나고 2차 때 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이 교과서 반은 1차, 2차 같이 대비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2차의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2차형 이 내용이고요. 요거는 1차형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창작 파트는 대부분 2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2차형으로 나왔던 게 1차형으로도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 그 말붙임새와 관련해서 그런 붙임새, 장단의 원리에 관련된 부분이 이따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 다룬 게 2차에서도 나오고 중요한 건 언제나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의 이해를 토대로 해서 교과서의 내용, 영역을 수업 실현에 어떻게 적용할지. 근데 이제 제가 앞에 교과서 반이 있으니까 이 반을 앞에 교과서 반에서 이제 수업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은 모형들은 다 간단하게라도 다뤄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똑같이 다시 반복하진 않을 거고, 이제 그걸 적용하면 여기 국악 수업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국악은 특화된 방식으로 수업을 하셔야 돼요. 국악에 적합하게. 그러니까 서양음악이랑 똑같이 수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이번 수업에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교과서의 양이 너무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쫙 넘기면서 보면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덮고 나서 뭘 했는지, 내가 새로 알게 된 게 뭔지 떠올려 보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교과서를 낙권 하나씩 볼 때의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점. 그래서 그 중복되는 내용들, 이거를 어떻게 비교하면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분석 수업에서 다루려고 하고, 교과서에서 나온 걸 봐도 일단 여기가 이제 제일 큰 문제, 항상. 교과서에 나왔는데, 나온 거 따로, 문제 푸는 거 따로. 자, 이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주 문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일단은 정보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이제 상황에 적용하는 문항으로 이제 좀, 사고를 확장하는 과정을 요 수업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연습을 하려고 해요. 이제 본격적인 건 당연히 문풀과 모의고사 파트에서 이제 주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첫 주는 제가 뭐 할지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서는 이제 음악 이론의 후반부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이제 정악하고 의식음악 파트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주요 악곡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 2주 안에 이게 다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뒤로 조금씩 밀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과 어떻게 이걸 연계해서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민요 파트에서 효과적인 가창 수업 실현 방안으로 이제 실제적인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국악에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거 1순위 하면 민요예요. 1순위는 민요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예요. 그 민요 수업에 대한 부분은 민요 수업을 잘 마스터하셔야 해요. 여기서 마스터한다는 얘기는 민요를 민요답게 수업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실제로 해보는 거. 근데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민요를 안 보는 지역은 거의 없잖아요. 2차 시험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민요를 잘 부르실 줄 아셔야 해요, 먼저. 그리고 그거를 잘 불러주시는 거에 더하여 어떻게 수업을 하면 얘가 진짜 국악 수업처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3주에서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다뤄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사 부분을 교과서 분석집의 국악사와 그 다음에 음악사를 요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국악사 같은 경우도 구멍이신 분들이 많아요. 이 국악사가. 근데 지난번에 보셨죠? 서양음악 파트의 연대표 나오면서 이미 국악사 연대표가 같이 모든 책이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인물사에 대한 거 하면서 이화중선 문제가 이번 교과서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물론 문제풀이반에서도 이화중선에 대한 거를 똑같이 다뤄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교과서에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의 뭐가 달라져요? 애티튜드,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설득이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거 나올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근데 그런 식의 것들이 문제풀이반에 꽤 많아요. 자,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은 문제풀이를, 그러니까 점수를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을 하나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대부분의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내가 초반에,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졌다. 그럼 이제 나는 뭘부터 시작할까? 문제풀이부터 시작해야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문제풀이 반에서 너무나 많은 방대한 주제를 꼼꼼하게 다루어 드리는데 가장 큰 문제는 7, 8, 9월 3달 안에 이거를 완벽하게 내면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이거 원풀에서 봤는데 정도의 생각만 나고 그게 불쑥불쑥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정도까지 생각나시는 분은 그래도 공부 꽤 하신 분. 그건 마저도 생각 안 났다가 집에 와서 나중에 다시 공부하려고 보니까 어머, 여기 이거 있었고, 여기 이거 있었고, 여기 이거 있었고, 다 있네. 자, 지금 문제풀이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녹화한 부분이 있고 재작년에 녹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24년 대비, 25년 대비가 다 나오기 전 파트인 거잖아요. 근데 24년 대비 문제와 25년 대비 문제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그래서 제가 항상 기출문제 펴놓고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펴놓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이게 어떤 식으로 다루어졌는지, 그러면 이제 나왔던 거는 제가 중요하니까 다시 다룰 거고, 이제 다음 연도 이제 얘기를 먼저 문제풀이에서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나온 거랑 비교해보면 거기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교과서반도 중요합니다만은, 문제풀이를 그냥 무조건 시작하세요. 무조건. 5월이에요, 이제. 5월, 6월을 시작하면 2달을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갈 때쯤 돼서 딱 1달만 더 있었으면 또 딱 2달만 더 있으면 딱 완벽하게 하고 합격할 텐데, 약간 이 느낌을 지금으로 이렇게 2달을 이제 뒤로는 못 당기니까, 못 미니까 앞으로 당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면 7월 되기 전에 한 번 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오답 위주로 다시 한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5월부터 문제풀이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접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스티커를 다 붙이세요. 빈 부분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따가 기출 분석해드리는 거 오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그냥 문풀과 모의고사에서 다뤄드리는 내용들인데 이걸 왜 모의고사는 사실 제가 교과서를 진짜 많이 반영해서 내거든요. 거의 교과서에서 뭔가를 건져 올려서 그거를 조금 깊게 내요. 근데 기출을 내는 방식이 그거여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의 기출의 기본이 되는 교과서를 요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어디까지 나올지를 이제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이 파트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 이렇게 자세히? 이 얘기는 왜 여기다가? 근데 교과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라고 하는 거니까 정말 아주 기본만 담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살짝 기본만 언급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깊게 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제 그 교과서 수준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깊게 알고 계셔야 하는 교사 시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대진표가 후보들 이제 뭘 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후보를 쫙 펼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출문제 후보군. 그래서 이거를 의미 있게 파악해 보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4주째는 기악 영역을 할 거고요. 근데 기악 파트가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하도 기악 파트를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리셔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구멍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작년에 올려드린 그 교과서반에서 국악 파트
악기 파트를 엄청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소리 주법 다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것까지 다 확인하면서 했었던 그런 것들은 다 작년 수업에 있으니까, 거기가 구멍이신 분들은 빨리 가서 그걸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파트는 이번 교과서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지, 지금 요 수업 하나만 따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5주 수업이긴 하지만, 앞에 6주가 있어서 11주 수업인 거예요. 이 수업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좀 약하다고 하는 파트들을 이제 제가 약간 집중적으로 해드린 교과서 반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그전 연도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 강의를 올려드릴 때 역시 그 전년도 강의랑 같이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교과서 분석반은 이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찍을 때는, 작년에 찍을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를 좀 더 부스트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는 컨셉으로, 그리고 이제 나왔던 문제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수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그땐 15교과서로 이제 그전 연도 했었으니까 이제 15교과서가 아니라 이제 현행이 22로 바뀌었으니 22를 제너럴하게 쭉 해드리는 강의가 요 강의예요. 지금 요 강의인데 2022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파트들이 2025년 대비 문제랑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는 적어도 교과서에 요만큼 언급되어 있으면 이만큼 해야겠죠?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베이스를 이제 잘 다져놓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세계음악 같은 경우는 이게 분량은 많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완전히 완벽하게 다 외워야 해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올 수 있는 어떤 식의 포인트는 있어요. 어떤 포인트일까요? 앞에서 얘기해드린 요거를 살려서 같이 낼 수 있는 문화적 맥락, 세계의 음악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원리와 맥락이 다양성을 수업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통합적인 관점, 그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와 연결된 그들의 문화.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가 힌두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오는구나. 여기는 완전 농경 사회니까 무슨 빵 노래 뭐 이런 거, 베트남 노래들은 약간 이제 이런 노래들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강이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혁명 이런 거 거친 나라들은 이제 그거와 연결된 노래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이다를 예측했을 때는 내용이 확 줄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줄여드리는 과정이 이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우리는 진도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여기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심화 통론 내지는 거기에 대한 파트는 그 앞에 6주차 서비스 강의로 지금 올려드린 그 강의를 활용하세요. 그래서 지금 요 수업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2개씩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이 들으면 훨씬 빠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온풀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거 할 시간이 너무 다 할 시간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약점 리스트를 보고 강의에서 찾아서 먼저 그 주제별로 이렇게 접근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가 우선이 아니고 언제나 개인 공부가 더 우선이에요. 근데 개인 공부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보는 건데, 그 강의를 보고 나면 개인 공부할 시간을 반 이상 줄여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강의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개인 공부 시간을 확 다 밀어버리고 강의로 다 채운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공부한 것들이 본인 걸로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여기 1차 대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기출문항과 다양한 문항으로 이제 한 번에 같이 이 수업을 통해서 연습을 하려고 하고, 2차 대비는 사실 이제 적중률이 되게 높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한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2차 수업은. 왜냐면 주제가 너무 빤하기 때문에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뻔한데 그 중에서 안 나오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바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백으로 하거든요. 물론 앞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2차 수업 때 해드리지만, 그러고 나면 시험 보기 바로 전에 봤던 게 다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과서 분석을 해보면 아세요. 아, 이 주제 아니면 이 주제 아니면 올해는 이 주제겠구나. 이 주제 나왔으니까 요거 빼고 요거 빼고. 근데 주제가 나와서도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또 나올 법한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 창작 파트는 지금 최근 거의 한 7, 8년? 7년가 2019, 20, 21, 22, 23, 24, 25. 한 5, 6년 정도는 계속 나왔네요. 창작 파트가. 그럼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올 확률이 안 나올 확률보다는 훨씬 커요. 그러니까 감상적인 부분과 창작을 하든가, 감상은 이론적인 거랑 같이 해서, 아니면 가창적인 부분과 이제 창작을 같이 엮던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작이 왜 그렇게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 변별력 때문에 그래요. 창작 파트를 시켜보면 그 선생님이 어느 정도 준비된 교사라는 걸 다른 파트보다 훨씬 더 확연하게 알려줘요. 근데 어쨌건 2차는 변별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작 파트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앞에 저기도 교과서반도 제가 창작 파트를 좀 주력해서 말씀드렸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창작 파트의 수업은 미리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OT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매주 우리는 문제를 풀 거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오셔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주에 한 거는 반드시 그 주에 복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 인강으로 들으신 선생님들은 문제를 꼭 풀고 그 다음 수업을 듣도록 하세요. 근데 공부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일단 푸세요. 그래도 일단 풀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머릿속에 훨씬 더 각인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문제가 그냥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엔 제가 교과서 문제풀이반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문제풀이반 수준의 문제들을 지금 다 담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잘 봤는지 한번 문제부터 풀어봐 라고 드렸던 수업을 했었어요, 그 전에. 왜냐하면 교과서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시는데 문제를 뒤밀었더니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교과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백으로 한 적이 있어요, 수업을. 근데 지금은 이제 백으로 하지는 않고 앞에서 먼저 그 내용을 다뤄드리고 그거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교과서에서 낸 문제들을 진짜 많이 틀린다. 이거를, 그러니까 빈 점수들 있죠. 내가 이렇게 구멍 났던 점수들, 그거를 살펴보면 이걸 봤으면 이거 풀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는 그렇게 보면 다이렉트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문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거기 문풀을 이걸 봤으면 이걸 풀 수 있어요.
문풀은 개론서, 그 다음에 교과서, 뭐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죄다 문제를 깊게 내니까. 근데 요새 이제 이 교과서반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 위주로 문제를 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 틀릴 것들이 어떨 때는, 좀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 몇 개, 아주, 잘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약한 부분들이. 그리고 그리고 유네스코 이번에 이제 교과서에 딱 다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유네스코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종묘제례학도 들어있고, 판소리도 들어있고, 농악도 들어있고, 최근 나왔던 문제 다 생각해보세요. 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가곡도 있고, 중요한 어떤 주요 장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써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들이 교과서에서 이제 어떤 내용 정도까지를 다루고 있는지. 그럼 이제 그게 약간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더 자세히. 그래서 이제, 교과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악을 안 틀리도록, 국악에선 절대 안 틀리겠다. 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에요. 이 교과서반이. 그러니까 이제 변별도가 있는 문항들,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자. 그래서 서양음악보다도 오히려 국악 파트에서 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 봤으면 틀렸을 텐데, 봐서 맞출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국악 파트가. 그래서 이제 국악 수업을 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한 것들이 아마도 점수로 분명히 이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OT를 마치고 우리 잠깐 브레이크 한 다음에 이제 좀 바빠요. 우리 지금 그 진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할 거 정말 겁나 많죠.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 할지 정말 이제 제가 막 전략을 많이 짜오긴 했는데 또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휙휙 넘어가다 보면 또 약간 그냥 이렇게 겉핥기처럼 될 수 있어서 또 하다 보면 시간은 길어지고 그러면 또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은 지난번은 수업을 계속 길게 했었죠. 그러니까 제 시간에 끝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정말 단 한 번도 없고 그냥 너무 늦게까지 해서 그만큼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번도 약간 이제 그러니까 정시에 끝나지는 건 아니어도 일단 최대한 정해진 시간에서 1시간 이상은 오버하지 않게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 할게요.